смерти явиться не могли. Понимаете? Причина смерти – заболевание сердца. 그러나 국내 심장 전문의는 심근부전으로 건강한 젊은이가 돌연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합니다. 전혀 증상이 없다가 5분, 10분 전에 정말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드문 얘기긴 한데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혹시 심장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이성희 씨가 스포츠테스트 못 따라가고 절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거 조금도 안 보였어요. 왜냐면 성이 체력이 너무 되게 강했었어요. 남들 막 몇 분 하고 막 헥헥거려도 걔는 이어서 계속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심장병인데 사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죠. 네. 말도 안 된다고. 법의학 전문가도 외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간단해 보이지가 않은 학처들이거든요. 해부 결과 이런 것들과 관련돼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외상이 동반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분명히 하게 만듭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룸메이트를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유족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망 당일날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데 그 목격한 사람이 목격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이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취재진은 성희양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올해 들어서 성희양의 생활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희는 순식간에 확 되게 싸납게 변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희가 를 만난 후부터 완전 180도가 완전히 확 달라졌다고. 사이를 보내고 해도 그냥 답변만 했고 답변은 거의 없었고 또 애들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 교회도 안 나왔고 2월달 한 달 동안에 교회를 안 나왔대요. 온몸에 큰 상처를 입고 돌아다닌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1월 중순쯤 교회에서 성희양을 본 한 친구는 당시 성희양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고 말합니다. 딱 보니까 얼굴 이 반이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 왼쪽 부분이 반이 이렇게 멍이 들어있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요. 감춘다 감추는데 지하철 딱 타니까 불빛이 딱 밝혀지면서 이제 화장 안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도중엔 힘들어하며 기절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옆으로 팍 쓰러지더래요. 확 쓰러지는데 왜 아무리 사람이 많이 졸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하고 자기가 이제 그 깜빡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을 놓으면서 탁 쓰러지는 거하고 틀리잖아. 그래갖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성희양은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그렇다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들이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유리에. 학교 친구들도 성희양이 중요한 시험까지 미루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 학교에서 본 얼굴은 만신창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시험 보는 도중에 언니가 전화가 와서 너무 아프다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못 가니까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날 시간을 좀 잡아달라. 처음에 뵀을 때 좀 알아보기 힘들었을 정도로 이상이 심하셨고 그때 이제 머리에도 이제 붕대 감고 계셨는데 모자를 쓰고 계셔서 잘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도 성희양은 이중추돌, 육중추돌 교통사고라며 매번 다르게 사고 내용을 이야기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꺼려했다고 합니다. 성희가 정신을 잃었대요. 기사가 지갑을 다 가지고 길가에 애를 버리고 왔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어봤었어요? 네,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 다쳤냐고 물어봤는데도 정말 성희양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일까? 모스크바에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모두 경찰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해결될 때까지 그냥 앉아서 버틴대요. 왜냐하면 뒤차가 갖다 들여받으면 이 100% 잘못을 했어도 내가 시간이 급해서 내가 먼저 끄잖아요. 이 사람 100% 다 책임을 져야 된대. 그러니까 끝까지 경찰이 와서 해결될 날 때까지는 몇 시간이고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취재진은 사고 날짜 즈음에 접수된 경찰서 교통사고 기록과 병원 치료 기록을 알아봤지만 어떤 곳에서도 성희양의 사고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 나리양은 사고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나리양마저도 성희양에게서 사고 내용을 설명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래 전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다 나중에 해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대신 직감적으로 성희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워낙 성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옷이 앞에가 드러나 있고 그래서 그 얼굴이 되게 많이 부어있었어요. 뭔가 좀 떨려갖고 좀 되게 같은 여자지만 약간 부끄러워하고 좀 수치감 느끼고 막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성희양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룸메이트 직감대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망하기 전까지 성희양이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청년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성희양이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현장 플라네르나야 5번지를 찾아갔습니다. 성희양은 2월 11일 밤 10시 이곳에서 시비를 걸어온 러시아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가 이제 애들이 좀 수가 많고 그래갖고 도망가니까 애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때렸다 자기를. 근데 걔네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취한 애들이. 사건 현장인 플라네르나야 5번지는 모스크바 북쪽 플라네르나